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미니쌤입니다. 환경을 보호하고자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 또 음식 포장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용기 내 챌린지, 이처럼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적이고 재미있는 챌린지들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런 환경 보호에 대한 인지와 감수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환경 보호 교육의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 교육을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재밌게 수업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017년 7월 글로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구환경 AI 프로젝트 AI for Earth를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창출해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환경과 인류를 위한 따뜻한 인공지능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확장해 나가겠다는 포부이죠. AI for Earth의 몇 가지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에 따르면 최근 수십 년간 불법 밀렵으로 인해 아프리카 코끼리의 3분의 2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멸종위기에 처한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코끼리 울음소리를 활용하는 엘리펀트 리스닝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머신러닝 기술로 코끼리 소리를 다른 소리와 구별합니다. 다양한 동물 소리를 수집하여 이 중 코끼리 소리만을 AI로 식별해내는 것이죠. 이렇게 얻어낸 데이터는 코끼리의 개체수와 서식지를 파악하여 보호하는 데 활용됩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서식지를 위협받고 있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펭귄입니다. 펭귄은 개체수 추적이 매우 까다롭고 서식지 또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데이터 수집과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위성사진을 통해 펭귄의 배설물을 추적하여 개체수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데이터로 펭귄의 종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손쉽게 개체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받아 멸종위기의 동물을 지켜주는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실제 수업에서 사용한 PPT를 가지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첫 번째 활동에서 멸종위기 동물을 지키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해 내가 지키고 싶은 멸종위기 동물을 찾아 조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는 내가 조사한 멸종위기 동물을 지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고민해봅니다. 이 수업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인공지능 기술이 자칫 아이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아이들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는 방법으로 설명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멸종위기 동물을 지킬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상상해봅니다. 이때 선생님께서 해주셔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은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유의미한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을지 학생들이 자신들이 조사한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학생용 활동지를 만들어서 수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수집해야 할 데이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칸을 나누어 학습지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엘리펀트 리스닝 프로젝트에서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코끼리의 울음소리를 이용한 것처럼 이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지 학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수업 주제는 바다를 지켜주는 인공지능입니다. 동기유발 단계에서 학생들은 바다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쓰레기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선과 관련된 영상을 보며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느낍니다. 전체적인 수업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 바다가 오염되는 원인에 대해서 탐구해봅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AI for Ocean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머신러닝을 체험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관계를 알아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는 바다를 위한 나만의 인공지능을 상상하고 디자인해봅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 이렇게 생각 그물로 바다 오염의 원인을 탐구해보게 되는데요. 이때 활동한 내용이 세 번째 활동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생각을 폭풍처럼 쏟아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머신러닝을 체험해볼 수 있는 AI for Ocean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프로그램 이용 방법을 정말
단계 세부적으로 학생들에게 제시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활동의 포인트는 학생들이 분류한 데이터가 30개인 경우와 100개인 경우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데이터가 30개일 때보다 100개일 때 더 정확하다는 것을 발견하며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활동에서는 앞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만약 AI 과학자라면 우리의 바다를 위해 어떤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싶은지 상상해 보게 됩니다.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인공지능 교육과 환경 교육의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미니쌤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5월. 넘치는 사랑만큼이나 기념일들이 굉장히 많은 달입니다. 그럼 여기서 깜짝 퀴즈. 선생님들께서는 5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바다식목일입니다. 그럼 5월 31일은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바다의 날입니다. 이처럼 5월에는 바다와 관련된 기념일들이 있는데요.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자료는 많지만 바다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자료는 많이 없는 것 같아 인공지능 교육, 환경 교육, 해양 생태계 보존 이 세 가지를 모두 녹여낸 융합 수업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수업 도구는 Climate Change Impact Filter입니다. 구글 아트 앤 컬처 AI 실험의 프로젝트 중 하나이며 지구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것과 지구에 남는 것을 시각화하여 보여줍니다. 특히 서로 다른 62종의 많은 동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수업 도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도구에서 흥미로운 점 하나는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재미있는 가상의 아이디어를 이미지로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미지인지 바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제작한 인공지능 융합 수업입니다. 이 자료는 학생들의 수준차를 고려하여 저학년과 고학년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활동은 같고 세 번째 활동만 다릅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 학생들은 클라이밋 체인지 임팩트 필터에 접속하여 기본적인 기능을 익히고 지구온난화가 생태계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유롭게 탐색해봅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해양 생태계 동물들에게 집중하여 내가 조사하고 싶은 동물 2마리를 골라 보고서를 작성해봅니다. 세 번째 활동에서 저학년 학생들은 산호 백화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알록달록한 나만의 산호 정원을 꾸며봅니다. 고학년 학생들은 앞에 제가 소개드렸던 이미지들처럼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했을 때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혹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하여 지금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을 상상하여 그려보고 설명해봅니다. 먼저 학생들은 지구의 온도가 6도 오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고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책 소개 영상을 보며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느낍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Climate Change Impact Filter에 접속하여 프로그램의 간단한 기능을 익힙니다.
사이트에 딱 접속하시면 60여 종의 다양한 동물들의 수많은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쪽 메뉴에서 자신이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동물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단어의 뜻과 의미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크롬의 한국어 번역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번역 기능을 이용할 경우 사이트에 오류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오른쪽의 조절바로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면 사진들이 사라지며 온도가 상승할 때마다 그 동물이 얼마나 많이 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화면 왼쪽에 그 구체적인 수치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활동에서는 해양 생태계에 포커스를 두고 온도가 1도씩 상승할 때마다 해양 생물이 얼마나 사라지는지 보고서로 정리해봅니다. 활동 3은 저항면과 고항면을 구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저항면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산호 백화 현상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막아 알록달록한 나만의 산호 정원을 꾸며봅니다. 학습지에 상단 여백을 많이 남겨두었으니 지구온난화에 대한 메시지를 적거나 나만의 산호를 더 추가적으로 그려서 풍부한 결과물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고학년 활동으로는 지구온난화를 막지 못한 가상의 미래 모습을 예시로 제시한 후 이와 비슷한 양식으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저는 해양 생태계를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였지만 오늘 소개드린 사이트에는 곤충, 새,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등 다양한 생태계 구성원을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더 풍성한 생태 교육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미니쌤입니다. 텀블러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같은 친환경적인 삶을 위한 실천 노력들이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의 소중한 물을 지키기 위해서 샤워를 자주 인공지능도 우리의 푸른 지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AI 기술을 활용한 AI for Earth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for Earth는 AI 기술을 이용해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식 출범 이후 세계 각지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죠. AI for Earth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환경 주제에는 농업, 물, 생물 다양성, 기후 변화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젝트 사례들을 살펴보면 먼저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시끄러운 열대우림에서 코끼리 소리를 다른 소리와 구별하는 엘리펀트 리스닝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음 속에 섞여 있는 코끼리 소리만을 수집하여 코끼리 개체수 측정은 물론 코끼리 서식지를 추적하고 보호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죠. 청정 야생지역이라고 생각했던 남극의 동물들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피해를 크게 입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는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파트너십을 맺어 인공지능으로 펭귄 개체수를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큼이나 인공지능의 진심인 구글도 우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은 구글의 인공지능 실험실이라는 사이트에 여러 가지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올라온 여러 가지 인공지능 프로젝트 중 환경 문제와 관련 있는 프로젝트만을 골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지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지구 MRI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970년부터 현재까지의 기상현상을 인구, 온도, CO2 수준에 대한 데이터와 함께 타임라인으로 제시합니다. 또 2억 개나 되는 지구의 풍경 이미지를 영상으로 제시하여 지구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파리 데이터와 연결하여 제작한 것입니다. 해파리의 개체수는 전 세계 특정 지역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해파리 번성과 지구온난화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 해파리 번성과 지구온난화 사이의 관계를 시사하는 몇 가지 요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 해파리에게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따뜻한 물은 해파리의 성장률과 번식을 가속화하여 더 많은 개체군을 만들어낼 수 있죠. 둘째,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는 해류의 변화는 해파리의 분포와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해류의 흐름 패턴이 변경되면 해파리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여 번식 영역이 확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농업 유출수와 같은 인간의 활동은 연안 해역을 오염시킵니다. 이러한 오염은 바다에 과도한 영양소를 보급할 수 있는데 이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속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가하게 되면 물속의 산소량이 줄어드는데 이 저산소 환경은 다른 해양종보다 해파리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마지막 넷째, 인간의 남획은 해파리의 포식자나 경쟁자를 제거하여 해양 먹이 사슬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해파리가 특정 종의 어류나 바다거북과 같은 자연 포식자의 감소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구글은 어떻게 인공지능 프로젝트로 구현해냈을까요? Something about you. You know I crave your touch, but we don't need to rush. There's something about you, immersed inside my mind. Maybe it's a sign, 'cause it's already over. 다음은 우리의 생명 다양성과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인간이 농사를 짓는 행위가 생물 다양성을 없애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에 탄생한 게 한 23만 년 전 정도 되는데요.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기 전 그 당시에 우리 인간 전체, 개, 고양이의 무게를 그 당시 지구상에 사는 모든 포유동물과 새들의 전체 중량과 비교를 해봤는데 1%가 채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계산을 다시 해보니 불과 1만 년 전에 1% 미만이었던 것들이 나머지 전체를 1, 2%로 줄여놓고 완벽하게 지구를 뒤덮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생물 다양성이 이 농경 때문에 사라진 것이죠. 포유류가 80% 정도 사라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식물은 절반인 50%, 오류도 15% 정도 멸종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클라이밋 체인지 임팩트 필터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62종의 서로 다른 동물 종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5mm 미만인 작은 플라스틱 입자로 물, 공기, 심지어 음식에서도 발견되면서 아주 넓은 분야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위험한 이유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및 담수 생물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고기, 바다새, 거북이, 해양 포유류를 포함한 바다 동물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을 음식으로 착각할 수 있지요. 동물들이 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면 내부 장기 손상, 소화 시스템 막힘, 영양실조라는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미세 플라스틱들이 여러 먹이 사슬을 거치며 장기가 몸 안에 축적되면 전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미세 플라스틱이 해산물, 식수 등 우리가 먹는 음식과 물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는 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셋째, 플라스틱은 내구성이 강하고 열에도 강해서 어떤 환경에서도 장기간 남아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도 예외는 아니죠.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성은 바다, 강, 호수 및 토양을 포함한 다양한 생태계의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미세 플라스틱은 독성 화학 물질, 중금속을 포함한 다른 오염 물질들의 운반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미세 플라스틱에 흡착되어 유해한 효과를 높이는 것이죠. 유기체가 이것을 섭취하게 되면 잠재적인 피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세 플라스틱은 영양의 순환, 미생물 군집, 먹이 사슬의 역학을 변화시켜서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째, 도시지역과 실내 환경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공기 중에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품의 분해 또는 합성 섬유의 마모와 같은 다양한 원인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이 대기 중으로 방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공기 중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흡입하게 되면 인간의 호흡기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구글의 플라스틱 에어 프로젝트는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 용품에서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의 정보들을 시각화하여 보여줍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구글의 마지막 프로젝트는 탄소 발자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은 일상적인 활동으로 인해 인간이나 조직이 대기 중에 방출하는 탄소의 배출량을 말합니다. 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와 관련이 있으며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발생시키는 탄소량을 보여주는 What We Eat이라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은 어떤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인공지능은 기후, 일기예보 및 환경 변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후 패턴을 예측 및 이해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식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자원을 관리하는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인공지능은 운송과 제조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에서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에너지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에너지 절약 조치에 대한 권장사항을 제시하는 것이죠. 또 에너지 수요를 예측해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관리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인공지능은 작물 수확량을 최적화하고 자원 관리를 개선해서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토양과 날씨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 생산성을 높이고 물과 화학약품의 사용량을 줄여서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또 인공지능은 야생동물을 모니터링해서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센서를 이용해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파악하고 불법 밀렵 활동을 감지하며 생물 다양성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인공지능은 보다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이용해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혼잡을 줄여서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한다거나 도시 지역의 폐기물 관리, 물 분배 및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여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다음 후손들을 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는데 인공지능이 좋은 도구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